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세계 각국의 정부가 어떠한 농업식품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농식품 정책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사용한 어떠한 지역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사용되는 농업 정책과 또 한편 타 국가의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사용되는 국제 농식품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국내 농식품 정책을 보면은 가장 많이 쓰였던 가장 오래된 정책 중에 하나가 과거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이러한 그 첨가물, 식품 첨가물에 귀했을 때, 그러니까 중세 시절이죠. 그래서 정부가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최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설탕이라든가 소금을 배분했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세계사라든가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배급제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가격을 하한제를 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농업이라는 것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성이 낮고 또 한편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을 도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가격 하한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높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급이 수요보다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태, 과잉 상태가 되겠죠. 그럼 정부가 이러한 과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매제도, 그러니까 뭐 양곡 수매제도인가 쌀 수매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무역을 통제하고 수입을 제한적으로 만약에 국내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쌀 가격이 높은데 국제 가격이 이렇게 낮다 보면은 바로 외국의 쌀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하한 제도라든가 정부 수매 제도라는 것은 무역 통제, 그러니까 수입 제한하에서만 작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한편 가격 지지제입니다. 가격 지지제라는 것은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거나 소비 부진으로 대폭 하락될 수 있을 경우에 정부가 생산자가 받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소득 우리가 FTA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은 피해 보전 직불제라고 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가 정한 가격 목표 가격보다 한 90%로 9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하락된 가격의 90% 정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농식품 정책 중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은 관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농산물이나 외국의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상품이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관세 제도. 또 한편 쿼터 제도가 있습니다. 쿼터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금 대신에 일정한 물량밖에 수입을 안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에서 유지되고 있는 건 쌀입니다. 쌀이 채소시장 접근 물량으로서 국제시장 가격이 아무리 국내 쌀 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한 32만 톤의 쌀밖에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모든 농산물을 예외 없는 관세화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현재 쌀을 관세화에서 예외로 취급하고
쿼터로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라는 것은 쌀이 우리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쌀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쌀을 관세에서 예외하였습니다. 우선 이런 관세와 쿼터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동일해야 됩니다. 관세로 붙이나 관세는 그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고 쿼터는 물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갖고 균형 가격과 균형 물량이 결정되는데 쿼터라는 것은 일정 물량을 수입하게 하는 것이고 관세라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영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은 관세는 부과할 때는 정부가 조세 수입이 관세 수입이 있는 대신에 쿼터 제도에서는 수입업자들에게 이러한 이익이 수입 렌트가 부과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쿼터를 운영하는 것은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상품이라든가 농산물의 수입 물량을 제한됐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무역을 갖다 왜곡시키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산물에 있어서 모든 농산물에 예외 없는 관세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가트에서는 공산물에 대해 있어서 모든 공산물의 관세화를 1948년 이후 가트가 창설된 이후로 꾸준하게 추진해 왔죠. 이러한 시장 개방에 따라서 농업 정책은 어떠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국 입장에서 농가 소득이 수입이 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소득 보존 직불제, 그러니까 특정한 품목에 있어서 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쌀이라든가 주요 채소, 그러니까 우리가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키위 같은 농산물에 있어서 소득 보존 직불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한이후 FTA가 타결됨에 따라 축산물에서도 소득 보존 직불제, 그러니까 피해가 났을 때, 그러니까 국내 수입으로 인하여 FTA에서 국내 농산물 가격값이 15% 이상 10% 이상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떨어진 금액의 10% 떨어진 거에 85%를 보전해주는 소득 보전 직불제. 또 한편 한칠레 FTA에 있어서는 그 과일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복숭아라든가 키위라든가 또 한편 하우스 포도에 있어서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구조를 좀 더 효율화되고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또 한편 시장 개방이 됨에 따라서 다양한 식량 안보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고안 중에 있습니다. 국내 생산 능력을 배양하고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농업 기반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급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키는가. 그래서 해외 러시아라든가 남미에 있어서 남미의 농업 투자를 민간 투자를 갖다 정부가 도와주면서 해외 농업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든가, 또 한편 해외에 곡물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가 미국의 선물 시장의 곡물 시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곡물을 수입하기 위한 국제 곡물 회사를 설립도 지금 정부의 지원하에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그 국제 곡물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 한편 시장 개방이 됨에 따라서 수입 식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산 쇠고기로부터의 광우병의 위험, 그리고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그 농약이라든가 비료 같은 화학용품에 대한 오염 같은 것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정부는 안전한 식품 공급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식품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공급도 늘릴 수 있고 식량 안보도 지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소득보전직불제로서는 수입 증가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될 경우 농가소득을 보존해주는 경우로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피해보전직불제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고요.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최근에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갖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해갖고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시키는 경우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식품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내외에 있어서 식품 원료 조달을 갖다 완화하는 거죠. 푸드밸리를 통해서. 그래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제고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식품 안전을 위해서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서 햇셋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생산서부터 유통 단계 최종 소비재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모든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으로서 햇셋의 안전한 식품에 대해서는 햇셋 마크를 갖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최근에서는 그 수입 쇠고기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산물 이력 추적제 트레이서빌리티를 갖다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입한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미국의 어느 주 어느 농장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이력 추적제가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속성 정보로 소비자 속성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신뢰성을 증가하고요. 생산자에서는 생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 소비자들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만족도에 굉장히 높이고 또 한편 생산 관리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현재 우리가 농식품 산업에 있어서 사용되는 국내 농업 정책과 국제 농식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